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제조업 강국. 반도체부터 자동차, 선박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그냥 믿고 쓰는 그런 품질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환경에 대한 비용, 탄소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탄소세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무역 질서와 기후변화라는 이 두 거대한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파도 한가운데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탄소가 어떻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소 중립하면 그냥 좋은 환경 캠페인? 이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경제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줄여서 CBAM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탄소 관세예요.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이,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어? 그럼 니네 나라에서 물건 만들 때 나온 탄소, 그거 돈으로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내든지 이제 알아서 선택하라는 압박입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탄소 관세가 대체 어떤 품목들을 노리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와, 이거 뭐죠? 하나같이 한 나라의 산업을 떠받치는 정말 뼈대 같은 기초 소재들이잖아요. 이건 사실상 제조업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예 기간 끝나고 바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규칙이 왜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나 뼈아픈 도전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경제의 구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인데요. 철강이 무려 30%, 석유화학이 거의 20%, 시멘트도 10%나 되네요. 와,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뿜어내는 탄소 거인들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린 핵심 성장 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성장의 엔진이 이제는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숫자 6.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올해 전 세계 조강 생산량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등수입니다. 세계 6위의 철강 대국.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자랑스러운 자부심 바로 뒤에 우리나라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주범이라는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철강 산업에서 유독 탄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거대한 용광로 있잖아요? 거기서 펄펄 끓는 쇳물을 만들려면 철광석을 녹여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엄청난 열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석탄을 태워서 얻는 겁니다. 석탄을 태우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철강의 70% 이상이 지금도 바로 이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방법은 있죠.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대한 전환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석탄을 쓰는 지금의 방식이고 오른쪽이 바로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미래 기술이에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낼 때 석탄 대신에 수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물로 이산화탄소, 즉 CO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 H2O만 남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말 그대로 제철 공정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0조에서 30조 원. 여러분, 이 금액 감이 오시나요? 이게 무슨 국가 예산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강회사, 포스코, 딱 한 회사가 기존 용광로를 미래형 수소 제철소로 바꾸는데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한 기업의 투자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전환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대단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나 나오는 탄소를 꽉 붙잡아서 땅에 묻어버리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들이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직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미래 기술에 지금 당장 수십조 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불확실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돈과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려면 기업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조를 투자해도 이 정책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결국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녹색 전환의 심장부,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미국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 협정에 가입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탈퇴해버리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가입했는데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탈퇴하겠다고 하죠. 이걸 지켜보는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이 무슨 4년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떤 기업이 그래 수십조 원을 한번 투자해보자 하고 결심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에 모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모델이라면 영국은 어떻게 했냐? 아예 기후변화법이라는 법으로 그냥 대못을 쾅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리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국가의 탄소 감축 목표는 무조건 법으로 지켜진다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이거야말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는 미국 모델을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단단한 안정성을 확보한 영국 모델을 따라갈 건가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이 거대한 산업전환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거대한 트릴레마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릴레마.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만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 세 가지 딜레마가 뭐냐? 첫 번째는 유럽연합 같은 거대 시장에 계속 우리 물건을 팔려면 싫어도 탄소를 줄여야만 하는 글로벌 압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핵심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거나 너무 비싸서 넘기 힘든 기술의 벽이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수십 년짜리 계획이 필요한데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짜이는 국제무역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 네, 이제 이건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 같은 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정말 치열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기회가 될까요? 그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